원래 어떤 시장이 있고 그 시장에 초기에 이게 100이라고 하면 15% 정도 사용을 할 때 그때 주가가 막 획기적으로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때가 어떻게 보면 되게 수익 결정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게 3년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3년.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해 출시되는 이 자동차 중에서 이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한민국의 경우에 대략 한 5% 정도가 되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이거든요. 미국 시장은 또 우리한테만 열려 있는 거니까. 미국 시장이 작년에 이제 IRA 법안이 통과되면서 5%를 돌파를 해서 지금 10%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대략 이제 한 25년 무렵이 되면은 이제 한 20% 선까지 도달하게 될 것 같은데 그 무렵까지는 이게 주가가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저 8개는 사실 언제 사도 된다. 언제 사도 됩니다. 그럼 저 8개 중에서 좀 적정 가치들을 조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계산 제가 한번 해본 거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가는 결국 EPS 곱하기 PR이에요. 뭐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에다가 적정 PR을 곱하면 그러면은 이제 주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5년 기준으로 봐서 25년으로 봤을 때 그때가 이제 신차 중에 전기차가 대략 20% 정도 차지하는 이제 과정이니까 형태가 되니까 성장이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성장이 무한하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2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고성장 산업이니까 대략 이제 그런 고성장 산업의 경우에 PR 30배를 주더라도 그렇게 비싼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25년 영업이익 곱하기 30배 PR을 하면은 25년 적정 기업 가치가 될 거다라는 이제 기본 가정을 깔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보시면 이제 LG 엔솔 같은 경우가 25년에 이제 전기차 시장이 한 1억대 정도 될 거고 지금 대충 한 5천 정도 하거든요. 전기차 가격이 한 6천 정도 된다고 보면 6천만 원에 곱하기 20% 하면은 20% 이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라고 보면은 대략 한 1,200조 원 정도가 이제 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자, 저기 20%는 이제 침투율. 1억대 중에서 20%가 전기차다. 그 전기차 한 대는 대략 6천만 원이니까 곱하기 하면 1200조 원 정도가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 1200조 원 전기차 시장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가격이 대략 한 40% 정도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LG 엔솔이 거기서 한 40% 정도 마켓 시어를 차지할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192조 원이 되고요. 그 192조 원에다가 영업이익률 10%를 곱하면 25년에 영업이익은 대략 19조 2천억 정도 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적정한 기업 가치는 아까 제가 가정이 영업이익 곱하기 30배니까 곱하기 하면은 576조가 되고 가격이 247만 원이 되는 거고요. 지금이 이제 135조 원에 58만 원이니까 적정 상승률은 325.9%가 되는 거죠. 4배 정도, 3배 정도 오를 수 있는, 300%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제가 8종목 중에서 지금 아마 적정 상승률이 가장 낮을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다음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보면은 적정 기업 가치가 20조 원은 뭐냐 하면, SK이노베이션은 이제 두 가지 사업 부분이에요. 그 정유 사업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적 분할돼서 자회사로 존재하는 SK온이라는 이제 배터리 사업 부분. 이렇게 두 가지인데, 저 20조 원은 이제 정유 사업 부분을 계산한 겁니다. 정유 사업 부분은 제가 대략 한 20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그냥 이제 대충 계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576조 곱하기 20% 요게 576조잖아요. 요거에 한 20% 정도 얘는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하고의 좀 관계를 보시면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시총이 대략 보면은 4분의 1에서 5분의 1 사이에서 보통 왔다 갔다 해요. 지금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포지션 자체가 반도체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의 포지션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LG 엔솔에 20% 정도의 이제 가치를 부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앞에 20조 원은 정유 쪽 부분이고 뒤에 이제 576조 곱하기 20%는 이제 배터리 쪽 가치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135조 2천억이 되고 146만 원이 되니까 현재가가 18만 원으로 보면은 711%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이렇게 계산돼서 나오고요. 네. 다음 보시면 에코프로 BM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매출액이 1200조 원, 요거는 이제 전체 전기차 시장이고, 그 다음에 그거의 한 20% 정도가 이제 양극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1200조 원의 40%가 배터리 가격이고, 배터리 가격의 절반이 양극재 가격이니까, 그래서 이제
20%가 양극재 가격이고, 그 다음에 그 양극재 시장 중에서 마켓 쉐어를 한 20% 정도 차지할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1200조 곱하기 20% 해서 매출액은 48조 원이 되고요. 영업이익률은 제가 12.5%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구조상으로 보면 이제 저기가 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가. 그래서 이제 에코프로 BM의 이동채 회장님께서 15% 줘 이러면 우리가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15% 주긴 할 텐데, 그거는 그래도 한 뭐 25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마 26년, 27년 정도 되면은 원하시는 15% 저희가 맞춰드려야 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일단은 25년 기준으로 해서는 한 12.5% 정도는 충분할 것 같아서,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이 한 6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럼 6조 원 곱하기 30배 하면은 180조 원이 되고, 이거는 이제 현재 주가로는 183만 원이 되고, 22만 5천 원 기준에서 보면은 713% 상승률이 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포스코 케미칼,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요것도 거의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아직까지는 이 에코프로 BM에 비해서는 좀 이제 규모가 작은 회사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25년 기준으로 보면은 에코프로 BM에 비해 갖고 이제 매출액이 조금 떨어질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80% 정도 정도 이제 매출액이 될 거다. 거기다가 영업이익률 자체도 이제 그 에코프로보다는 좀 영업이익률이 낮을 거다라고 해서 봐서 10%를 준 것 같고요. 그래서 한 4조 원 정도. 그러면은 한 120조 원 정도가 되고 155만 원까지 가야 되니까 442% 정도. 제가 다시 보니까 이거는 얘는 조금 더 깎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왜요? 40조까지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4조 원이 안 될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보면 40조도 어려울 것 같고, 매출액이 40조 어려울 것 같고, 뭐 영업이익률 10%는 뭐 그닥한데, 캐파 기준에서 보면 25년 캐파가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포스코 퓨처엠이 한 60, 70%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6조 원을 기준에서 보면, 48조 원 기준에서 보면은 대략 한 30조 원 정도 매출을 보는 게 제가 봐서는 적정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3조 원 곱하기 30배니까 339에서 90조 원이 되고, 90조 원이면은 22조니까 대략 한 100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90조면 100만 원 정도니까 400%까지 어려울 것 같고, 한 300%에 만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족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는 이제 LG화학의 소재 사업부가 포스코 퓨처엠의 그 양극재 사업부에 한 2배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 양극재 중에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에코프로비엠하고 LNF가 1, 2등을 다툰다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하시는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작년 이제 실제로 생산 실적, 양극재 매출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네. 1등 에코프로 BM이고요. 네. 2등이 LG화학이고요. LNF 3등이에요.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다가 플러스해서 양극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음극재, 그 다음에 전해핵 분리 막 다 있거든요. 소재 관련 기술은 모든 것들을 갖고 있는 회사여갖고, 당연히 이제 소재 사업부의 가치가 포스코 퓨처엠의 한 2배는 돼야 될 것 같다. 근데 이제 아까 포스코 퓨처엠이 120조, 90조니까 그러면은 298에서 180조 원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전통화학이 30조니까 210조로 계산해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LG엔솔 지분을 80%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460조 원이 있으니까 A, B, C를 3개를 다 더하면은 이제 680 정도 되겠네요. 680이면은 이제 한 900만 원 정도 대충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이 73만 원이니까 한 11배, 12배 정도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쭉 계산할 때, 저는 이제 그 이중 상장에 따른 디스카운트가 있거든요. 예, 자회사 이제 모회사가 자회사가 있을 때, 모회사 자회사가 동시에 상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자회사 가치는 뭐 50%만 적용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시장의 룰이 있는데, 저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갔고, 원래 그게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없어요. 그게. 지분법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런 거라 갖고 그런 부분은 제가 감안 안 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나는 꼭 이제 그 부분을 감안해서 계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각자 알아갖고 이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LG엔솔 지분 가치를 제가 460조 원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중 상장 디스카운트를 적용하면 그러면 저거를 절반만 잡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230조를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230조를 넣으면 저게 아까 700조에서 대략 230조 빼면은 500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500조 원이면은 한 7, 800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 10배 정도 상승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바꾸시면 돼요. 그러면 자꾸 내한테 따지지 말고 당신들도 좀 손품을 좀 팔아야지. 성의를 보여달라.
내 것만 그러니까 자꾸 떠먹이 달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다음에 이제 나노신소재는 잘 모릅니다. 제가 몰라갖고 공부 부족해서 그냥 모른다고 하는 느낌에 저기 이제 나노신소재가 하는 그 CNT 도전제 분산제를 전 세계적으로 저 회사 혼자 한다 하더라고요. 그 세계 유일하다고 해갖고 세계 독점이면 투자해볼만 하지 않겠냐 해서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극재 쪽에 실리콘 음극재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좀 중요하게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 갖고 잘 될 것 같아서 그냥 샀습니다. 그게 깊이 있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BM 지분의 48%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86.4조 정도가 되고. 저게 에코프로 BM 말씀하시죠? 예, 에코프로 BM입니다. 예. 이것도 마음에 안 들면 86.4조가 마음에 안 들면 반토하시면 됩니다. 43조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자회사 지분이 있는데 전구체, 그 다음에 리튬 폐배터리가 있어요. 전구체 리튬 폐배터리의 그 세 개의 그 자회사가 제가 봐서는 에코프로 BM의 그 값어치만큼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러면 86.4에서 86.4를 A 더하기 B에서 172.8조를 제가 계산한 거고요. 그러면은 704만 원이 되고 지금 이제 48만 2천 원 기준으로 해서 1360% 아직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분법, 뭐 이런 거 이제 더블 카운팅, 나는 마음에 안 들어. 반만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저기 704만 원에서 이제 반 잘라갖고 350만 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넉넉하네요. 예, 그래도 이제 뭐, 7호 30만 7배 남은 거니까. 예, 뭐 그렇게 가셔도 되니까요. 뭐 각자 알아서 하시고. 근데 제가 봐서 저 때만 해도 저게 작년 아마 가을 정도, 그게 추석 때 제가 계산했던 건데, 그거에 비해서 보면은 지금 이제 BM의 그 외에, BM 외에 전구체나 리튬 컨버전 하는 이제 리튬이나 이런 쪽에 자회사 지분을 좀 더 쳐줘야 될 것 같아요. 한 86조가 아니고 거기다 곱하기 한 1.5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지금 IRA 법안 통과되면서 광물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졌거든요. 특히 이제 전구체 부분은 한국에서 반드시 생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저 에코프로에서 갖고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라는 전구체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지금 현재 전구체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제 그 전구체 사업하는 회사 중에서 제일 크게 하고 있고요. 내년에 제일 크게 5만 톤 하고 있고요. 내년에 플러스 5만 톤에서 10만 톤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비해서 이제 두 번째로 하는 데가 아마 포스코 퓨처엠 두 번째일 텐데,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전구체 캐파가 15,000톤 밖에 안 돼요. 여기 훨씬 많은 거네요. 예, 10배 정도 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 포스코 퓨처엠도 내년에 4만 톤까지 늘린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제 캐파도 크고 기술력도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좀 더 쳐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지금 이제 전구체가 저기서 제일 크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BM에 납품하는 에코프로 BM에 쓰는 양극재에 사용되는 양의 30%밖에 지금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기는 즉슨 전구체 사업을 더 빠른 속도로 BM의 그 양극재 캐파 늘리는 것보다도 전구체나 이제 리튬을 늘리는 거를 더 속도를 더 많이 내야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성장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BM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자회사가 지분이 더 커져야 되지 않겠나. 그러겠네요. 그렇게 해서 막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토리들을 이거 계산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회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게 이제 이해하면서 자기가 그 스토리를 자기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밸류에이션 진짜 어렵네요. 듣기만 해도.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되게 대충 하시는 것 같지만 장난 그럼요. 30년 한우물 내가 봤다니까요. 내가 이렇게 내가 계산해갖고 싸다고 얘기한 건데. 다음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리튬 사업이 앞으로 계속 중요해질 겁니다. 이게 이제 한 25년 되면 한 13만 톤 정도 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톤당 지금 한 1억은 안 되고 한 수산 리튬 기준에서는 이제 8천, 9천 정도 하는데 25년 되면 리튬 쇼티지 현상이 심해져 갖고 가격이 대략 저는 한 2억은 가까이 오를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제 포스코홀딩스 그 IR 쪽에서 얘기가 영업이익률이 대략 한 70% 정도 될 거다. 엄청나네. 예, 저 엄청난 사업입니다. 70%. 예. 그러니까 리튬이 최고라니까요. 리튬 한우이 짱이라니까요. 봉이 김선달 수준. 봉이 김선달 수준이죠. 근데 뭐 봉이 김선달이든 나발이든 리튬 없으면 배터리를 못 만들고 리튬 연목 갖고 있는 애가 쟤밖에 없잖아요. 저 앞에다 줄 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왜 쟤는 저기 포스코홀딩스는 리튬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10년 전에부터 그러니까 12년 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옛날에 저기 어디야 이명박 정부 때 광물자원공사 예. 그때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결실을 맺는 거예요. 저게
13년 동안 고생해갖고 드디어 저게 터진 거거든요. 그냥 저것도 그냥 산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70%에다가 PR 30% 곱하면 이제 546조 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자회사 지분을 120조 원에다가 120조 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의 이제 60% 지분율 갖고 있으니까 그거 있고,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니켈 사업도 해요. 포스코가 니켈도 하고 그 다음에 흑연도 하고 다양하게 2차 전지 밸류체인 관련된 각종 광물 부분들은 포스코홀딩스에서 다 다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치가 포스코 퓨처엠 지분만큼의 가치는 있지 않겠나 해서 곱하기 2 해갖고 144조 원 계산했고, 그 다음에 기존의 철강 사업 부분은 저는 한 50조 원 정도는 가치 있지 않겠나. 이게 이제 철강 사업이 매년 한 영업이익에서 단기 순이익 기준에서 대략 한 5조 원 정도는 꾸준하게 나는 사업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뭐 PL 5배밖에 안 주고 했었는데, 제가 봐서 5배는 너무 좀 이제 덜 주는 것 같고, 박하다. 10배는 줘야지. 해서 이제 철강 산업을 이제 50조 원을 준 거고요. 그래서 A, B, C를 더하면은 740조 원이 되고, 이게 846만 원이니까 37만 2천 원 기준에서 2174%의 상승률을 기록할 수 있다. 다들 뭐 최소 500%가 넘어가지고. 예. 뭐 감이 잘 안 오는데 한 번만 좀 그 상승률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그래서 이제 25년까지 잔여 상승률을 계산해 보면 포스코홀딩스가 1등 2174%, 에코프로가 1360%, LG화학이 1315%, 에코프로비엠이 713%, SK이노베이션이 712%, 포스코 퓨처엠이 442%, LG에너지솔루션이 325%, 나노신서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름. 그러니까 대충 이 정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어바웃한 대략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저거에 너무 얽매실 필요는 없고, 근데 다만 대략적인 숫자라도 내가 계산 한번 해보고 하는 거하고, 계산 하나도 안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어쨌든 뭐 저게 정확한 숫자임을 뭐 맞고 틀고 떠나서 확실하게 지금 2차전지 산업은 굉장히 유망하고 저렇게까지 저희가 수익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포를 샀어요. 이제 뭐 21배 올라야 되는데 나중에 한 뭐 10배밖에 안 올랐어요. 반밖에.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문제될 거 있습니까? 뭐 배설해서 손가락질 할 수는 없죠. 그럼요. 뭐 10배 아니고 5배 올랐어요. 5배 올라도 5배 올라도 절해야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제 뭐랄까 포텐셜을 이제 이런 걸 계산해 보면서 이제 느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포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저 2174% 상승한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리튬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포스코홀딩스에 투자했어요. 그럼 뭘 봐야 되겠습니까? 리튬 가격을 봐야죠. 리튬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 리튬 가격이 어떻게 변할까를 내가 좀 예측할 수 있으려면은 리튬의 수급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리튬의 수요는 대표적으로 이제 전기차가 얼마만큼 빠른 속도 늘어나느냐, 공급은 앞으로 지금 신규 개발되고 있는 광산이 스케줄이 어떻게 되고, 염원은 어떻게 되고, 그게 언제 시장에 풀리느냐.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를 해서 데이터는 자기가 갖고 있어야죠. 지금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쨌든 2차전지를 너무너무 사고 싶거든요. 그런 그 투자자들한테 혹시 마지막 조언을 조금 해주신다면 어떤 게 내일 당장 사세요. 내일 당장 9시에 동시호가에 주문 넣어서 사세요. 동시호가로? 동시호가? 뭔가 주의해야 할 대점은 혹시 더 있을까요? 투자 주의. 없습니다. 없고요. 없고. 아니, 이게 다 메이드가 돼 있는 거예요. 확정된 미래고, 그냥 시간. 그럼요. 그냥 시간만 되면, 시간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냥 사놓고 3년 기다렸다가 3년 지나서 한번 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네, 좋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투자하실 때 바로 100% 투자하기를 권하고요. 근데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 중에 아마 일부를 투자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올라갈 때 웬만하면 쫓아가지는 마시고, 좀 기다렸다가 조정 오면은 이제 추가로 더 이제 사는 뭐 그런 형태로 좀 이제 시간을 좀 넉넉하게 분할해서 사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사시는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좀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거를 저렇게 올라버리면 저거 많이 올라서 저거 못 사. 다 비싸다고 하니까 제가 반드시 금하고 싶은 거는 이 8개 종목 말고 그 외의 종목을 사는 겁니다. 2차전지 관련주 이런 거. 그건 절대 안 돼요. 이 8개 안에만 놓으세요. 이 8개 밖으로 벗어나서 사시면 그건 제가 절대로 책임 안 집니다. 나중에 2차전지 주식 사라고 해서 샀는데 왜 이렇게 빠졌냐, 당신이 책임지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저는 절대 책임 안 지는 거 저하고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저는 이 8개 종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 무조건 8개 종목 안에서 사십시오.
초보자일수록 더 그렇습니다.